여러분, 집값이 대세 하락한다. 아니다. 통계 착시다. 지금 논란이 분분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요, 똑같은 현상을 두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실 아파트 이러면요, 서울의 잠실 아파트 이러면요, 아파트가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실 아파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 단지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 4만 가구 정도 될걸요, 전체가. 잠실 근처의 아파트들이. 그런데 여기서 거래된 것 말입니다. 거대한 아파트 밀집촌인데 올해 들어서서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만 거래됐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한 달 동안. 주변에 아파트만 해도 한 4만여 채 되는데 한 채가 거래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분 거래 절벽이죠. 네. 실제로 말입니다. 잠실 아파트만 이렇게 한 채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도, 예, 거래 절벽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2021년 5월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아파트가 매매돼서 거래된 게 보면 4,896채. 쉽게 말하면 여러분 5,000채 가량씩 계속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9월에는 2,705채가 됐고요. 예, 지금 11월에는 1,366채, 그리고 12월엔 1,150채예요. 그런데 올 1월에는요, 이대로 가다가는 1,000채가 안 넘어가겠다, 1,000건이 안 넘어가겠다, 이렇게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건은요, 이게 통계가 2006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이런 통계를 만드는 게. 그 통계 작성한 이후로 최저입니다. 최저. 심지어 말입니다. 예, 금융위기 때보다가 거래 건수가 낮다는 거예요. 거래 건수가. 자, 이거를 놓고 말입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이 얼어붙은 거 맞다. 예, 왜냐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예, 안 팔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차이가 크다는 것은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지금 더 적어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매수자 우위 시장.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 하락기다. 물론 하나만 가지고 대세 하락기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예, 대세 하락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반대로 통계 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 거래가 한 건밖에 안 일어났는데 이 거래 한 건 가지고 잠실 아파트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잠실 아파트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한 건밖에 안 일어났는데. 예, 그러니까 통계에서 나오는 착시지 이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말입니다.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요. 이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조차도 떨어진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한때는 서울대 김경민 교수, 하박이라고 하죠. 하버드 박사라고 해서 하박이라고 하는데, 김경민 교수만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부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지 다른 데는 떨어진다 이야기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 요즘 다른 전문가들조차도 떨어진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떨어진다고 말하는지. 예, 왜 떨어진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바로 이것도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가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거예요. 작년 10월부터 보면요, 아파트 가격 지수가
2017년 11월을 100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180.4가 178.1까지 빠졌고 수도권에서는 169.5가 167.2까지 빠졌고 전국에서도 143.0이 141.5까지 빠졌다. 그러니까 아파트 실거래가가 이미 빠지고 있는 추세라서 하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실제 1월에 하락이 거래된 아파트 보면서 하나씩 드는 거예요. 송파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23억 8천만 원이 23억 7천만 원으로 1월에 떨어졌다. 작년 하반기 최고가에서 떨어진 거 1,000만 원 떨어진 뭐 1,000만 원 떨어진 게 얼마 떨어진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대치동 엄마 아파트 26억 3,500만 원이 24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는 많이 떨어졌죠. 1억 4,500만 원이 떨어졌으니까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84제곱미터가 16억 4천만 원이 14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1억 7천만 원 가량 떨어진 건가요? 1억 7천만 원. 올 1월입니다. 1월 주황색이 1월입니다. 서울 잠원동 반포 센트럴자이 여기는 34억 1천만 원이 34억까지 떨어졌다. 작년 최고가 대비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힐스 84제곱미터 지금 18억이 17조 5천만 원 떨어진 가격이다. 노원구 상계동의 노원현대 8억 9,700만 원이 8억 5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용산구 이천동의 강촌 84제곱미터 22억이 21억으로 떨어졌다. 단지 올라간 것은요. 강서구 마곡동의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84제곱미터는 지금 보시다시피 1억 1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1억 1천만 원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실거래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보러 다니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당장 시장에는 떨어지는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 안 빌려줍니다. DSR을 올 1월부터 돈 2억만 빌리면 DSR을 적용을 합니다. 돈을 안 빌려주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사고 싶은데 돈만 빌려주면 돈을 안 빌려주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이 있는 데다가 기준금리까지 또 인상한다. 기준금리 앞으로 지금 현재 1.25%인데 미국이 올리면 따라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대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요를 또 줄여서 떨어진다는 이야기.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공급도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도 아니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공급이 되는 게 올해가 적어도 말입니다. 사전 청약을 포함하면 46만 가구 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38만 8천 가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20%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양 쓰나미였던 2015년이나 2016년하고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늘어난 게 신규 신도시에 대한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도 있지만 서울시가 하는 신통기획 있잖아요. 신속한 통합기획.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도 공급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세계 경제 불안하지 않느냐. 미국 경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전쟁 날지도 모르고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중국 경제 진짜 폭망할 수도 있는데 금융위기 같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올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통계 착시다 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KB 부동산에서는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집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상승세다. 이거 아직도 상승세.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여러분 지표를 쭉 보면 말입니다. 지표를 보면 떨어진다는 지표가 훨씬 많습니다. 올라가는 지표보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것도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인데 한국 부동산은 여기서 나온 거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89.3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됐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어떤 힘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89.3이 되면요. 이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하러 가서 매도자한테다가 아니 한 1,000만 원만 깎아주시죠. 이러면 매도자가 예 그렇게 하시죠 하는 게 지금 89.2 100 아래라는 숫자인데 89.3이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표로 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지표로 보면요. 하락 지표가 지금은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읽혀집니다. 하락 지표가 더 많다. 예. 이게 상승 지표보다가 하락 지표가 더 많다. 이렇게 읽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표를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지표에 우리는 좀 충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부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지표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기 때문에 추세선을 항상 읽어야 돼요. 예. 저는 부동산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 지금 정부가 억누르고 예. 여기다가 규제하고 예. 이런 거 이거 길게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길게 간다. 어차피 DSR 지금 예. 2단계까지 적용했잖아요. 올 7월이 되면 3단계까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1억까지 빌리는 데 대한 예, 이게 예, 대출을 막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표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지표가 더 많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만약에 저보로 말입니다. 집을 사라고 하면 저는 집을 지금은 이제 안 살 것 같아요. 대선 후에 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집을 사기에는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 집은 사자 이주의였거든요. 그죠? 예, 내가 살 집은 사자 이주의였는데 지금은 예, 대선 끝나고 보자.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